안녕, 크라잉케야. 안녕, 크라잉케야. 그간 되게 부족한 채널이었는데 너무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큰 힘이 됐어. 내가 이 채널을 처음에 운영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가 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게 있어서 무언가 해결책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또 감정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이런 위안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바쁘니까 다들 나도 그렇고 자기 전에 이런 배드타임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좀 서로 칠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도로 만들기는 했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할 또 그런 원동력을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 그래서 오늘은 채널 취지에 맞게 바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그 미성년자분들은 이렇게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맥주 한 잔 이렇게 준비하고서 오늘 또 이야기 좀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채널 먹방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하는 채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더 많이 다양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편안하게 한잔 하면서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짠.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 준비됐지? 이번 이야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 그 홍천강 있잖아. 거기가 굉장히 괴담이 많이 있는 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는 내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줘서 실화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줄 거고, 다른 한 이야기는 그 지인도 이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자기도 인터넷에 막 이런 걸 찾고 여러 지인한테 얘기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 나한테 또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좀 불확실해.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내 지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등골이 오싹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지인이 90년대 후반에 거의 말쯤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강원도에서 이제 또 군 생활을 보내신 거야. 이제 그러시다가 거기에 여름에 장마 시즌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대. 강원도 그 홍천에. 그런데 그 같은 부대는 아니고 다른 부대에 있던 분께서 그 장마철에 홍천의 강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실종이 된 거야. 근데 이 홍천강이 사건 사고가 많고 괴담이 많은 이유 자체가 그 홍천의 강이 수심이 굉장히 깊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수심도 이게 그 강의 그 바닥의 높이가 제각각이래. 그러니까 보기에는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은데 어느 한 구역에 가면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훅 이렇게 빠지는 구역도 있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은 수심이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 홍천강에는 항상 입수하지 마세요. 저녁에 술 먹고 입수하지 마세요. 뭐
날이 어두워지면은 입수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입수 금지에 관련된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었대. 이제 그러던 와중에 장마 여름철에 그 다른 부대에 계시던 분이 실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군대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전후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같이 있었던 동기가, 그 전우가 그 지점 있잖아. 이 사람이 요 지점에 있다가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 내려갔고, 그때가 하필 장마철이라 비가 좀 많이 오던 시점이라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전체 부대가 그쪽 이제 그 어느 지점에서 밑으로 떠내려갈 거 아니야, 강이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떠내려간 지점으로 다 같이 가서 이제 막 수색을 한 거야. 근데 수색을 거의 한 3, 4일 정도를 했대.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떡하지, 이걸 포기를 할까 하다가 거기에서 아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대장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아니, 이 밑에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째 발견이 굉장히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이 실종된 저기를 두고서 어떻게 수색을 중지를 하냐? 수색을 꼭 해라, 이렇게 명령이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밑에 지점으로는 그 시체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없었잖아.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찾았어. 물론 시체였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장마철이었고 비가 왔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거슬러서 상류층으로, 물론 이제 멀리 가진 않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상류층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야. 근데 되게 무서운 건, 시체가 꼿꼿이 서 있는데 물 밑에서부터 소용돌이 있지. 물 소용돌이가 시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시체가 만세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물 소용돌이에 말려서 계속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래. 그거를 본 수색대가 정말 트라우마가 깊게 생겼다고 하시는 말씀을 내 지인이 듣고서 나한테 전달을 해준 이야기야. 이 홍천간에 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지인한테 직접 들은 실화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달을 해주는 거고, 또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솔직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 그래서 혹시라도 그 뒤에 이야기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좀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볼게. 아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다음 이야기 때 또 만나요. 안녕.